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장은 건국기념일로 휴장을 했죠. S&P 500 지수만 약간 움직였었는데 큰 변화는 없었던 모습이고요. 유로존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상승을 했지만 영국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시장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시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서 이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 또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위쪽으로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쪽 방향성으로 쳐줄 수 있는 재료가 뭘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시장에는 호재라고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과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악재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3월에 있는 시퀘스터, 미국의 시퀘스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시장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시퀘스터는 무리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협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의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1조 5천억 달러 지출 감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안에는 증세가 포함되면서 이 부분을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뭐냐면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고 증세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엇갈리는 상황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육이라든가 미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연구 쪽에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의료계획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지만 이 부분의 정부 지출은 생각조차 안 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지가 미국의 포인트가 됩니다. 시장의 심리가 상승이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이 모멘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퀘스터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해결되는지가 사실 미국에는 아주 주요 관건이고요. 이게 이제 호재로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면 악재지만 해결 과정 속에서 호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심리를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는 사실 지금 그 유로화 강세하고 이탈리아 선거 두 개가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유로화 강세는 유로존의 일부 국가의 수출을 마비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형성되는 상황이 되죠. 특히 프랑스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총선이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이탈리아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장은 항상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악재로 흘러간다 그러면 모든 재는 악재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시장이 계속 방향성이 위쪽이나 투자 심리가 좋아지다 보면 이런 악재들이 어느 순간에 일시에 소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멸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이 세 가지가 아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자넷 옐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피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엊그저께 알았지만 피셔가 벤 버냉키와 마리오 드라기를 지도했다는 말을 봤을 때 참 대단한 인물이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도 새로운 연준 의장에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제시될 수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어떤 뉴스도 보면 연준 의원 중에서 지난번에 3차 양적 완화를 지지했었던 사람들, 뭐 블라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신용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은행권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혹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대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자,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0.1%가 줄어들 때마다가 3차 양적 완화에서 그러니까 850억 불 매수를 하고 있죠. 매달 국채를. 여기서 150억 불씩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투자가들은 언제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마 올해까지가 아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까지 일단 벤버네키 의장의 의중이 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장을 이끌어가지만 그 이유는 방향성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 같은 가격이, 원자재가, 금 같은 것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통 그 유동성이 들어가면 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오히려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자산으로 돈이 많이 가서 그런 거 아니냐, 안전자산을 떠나서 위험자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어저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가가지고 자찬했죠. 엔화 약세는 자기가 정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데 참 빨리도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항상 그러한 자축이 오면 어느 나라든 그 시점이 엔화의 꼭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본으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엔화 약세가 지속될지를 의문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의 BOJ 총재를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 어저께 제가 이름 하나가 생각이 안 나고 제대로 얘기 못 드렸는데 한 분은 무토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와타라는 사람, 하나는 또 구로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구로다는 ADB 총재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적임자라고 자기가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마 제외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와타나 아니면 무토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무토라는 사람이 온건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되면 일단 환율 전쟁이 좀 과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중론이라 일본에서도 이 사람을 아마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일본에서는 BOJ 총재를 재무부와 BOJ 출신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BOJ 출신이 15년을 했기 때문에 재무부 출신인 무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와타도 역시 그 아베 신조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토가 되는 것이 주변 국가의 마찰을 약간 피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어떤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가 시장을 자극했나요?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면 일본의 그 토지죠.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가격도 역시 들쑥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살아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엔저가 너무 과격한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선물의 매도가 계속해서 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현물에서는 매수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선물 매도세가 환매를 해서 쇼커버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장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만약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 글로벌장이 횡보하는 것은 우리와 키높이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서로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